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전례 없는 불볕더위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불볕더위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불볕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작년 여름 무더위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예. 114년 만에 사상 최악의 불볕더위가 닥쳤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불볕더위라는 말을 할 때 정확히 몇 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불볕더위라고 하면 이제 폭염이라는 순화한 단어를 거죠. 쓰죠. 네. 이거는 이제 33도 이상일 때를 이제 우리가 폭염, 불볕더위라고 부릅니다. 예. 네.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이 폭염주의보를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네.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 경보거든요. 경보요. 그러니까 폭염에 일단 특보가 발령되는 기준이 33도가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년이 엄청 더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전국 그 폭염 일수가 35.1일이었다. 예. 그러면 33도 이상 된 날을 갖다가 평균을 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이 폭염은 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닌 태풍이나 홍수 등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치명적인 생명이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생명기상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렌스 칼크스타인 교수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자, 미국에선 여름철 폭염으로 매년 평균 1,5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으며 가장 더울 때는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서울에서도 기온이 35도가 넘는 매우 더운 날에는 사망률이 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사망자를 가져오는 기상현상이 폭염이었습니다. 네. 1994년이 작년 이전에는 가장 더웠던 해인데 이때 3,384명이 단일 기상절로 인한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 그렇군요. 작년에도 뭐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4,526명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폭염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네, 뭐 올해도 불볕더위로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심했죠. 예. 프랑스는 이제 6월 28일 갤러르그 르몽투스에서 45.9도의 새로운 전국 기온 최고 기록이 세워졌는데요. 이 기록은요 2013년이었죠. 최악의 폭염으로 2주 동안 15,000명이 사망했던 폭염 기록을 올해 깼습니다. 예. 벨기에 기상청과 협력하는 와우 네트워크 관측에 따르면 벨기에에서는 곳곳에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앞서 벨기에 당국은 어제 해안지대를 제한 저녁에 폭염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또한 독일 링겐에서도 최고 기온인 42.6도를 기록을 했고요. 예. 폴란드, 헝가리 등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실제로 40도 이상의 온도는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현상은 쉽게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북상하면서 발생했다라고 유럽 기상당국은 보고 있던데요.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최근까지 유럽 지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클레어 넬리스 세계 기상기구 대변인은 최근 유럽의 불볕더위에 대해서 기후 변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환경변화 연구소 부국장인 프리데리케 오토 박사는 유럽의 열선은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극한 상황 중 하나다. 예. 라면서 남부 유럽에서의 열파의 가능성은 산업화 이전보다 10배나 커서 앞으로 더욱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20세기 말부터 거론된 지구 온난화 현상은 규모와 범위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전례가 없었다. 지난 2000년.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즉 지구 기온이 20세기 말처럼 지구 전체에 걸쳐서 급격히 상승한 사례는 이번이 거의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예. 네, 역시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군요. 자, 그럼 이렇게 불볕더위가 계속 발생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1995년 7월에 미국 시카고 지역으로 폭염이 들이닥쳤습니다. 예. 최고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때 이제 미국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인 에릭 크나인앤버그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희생자 중에는 저소득층, 노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기가 힘들고요. 밤에는 더워도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유는 이제 도둑과 살인자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클라이넨버그 교수는 폭염 사망자의 지형도는 인종차별 및 불평등의 지형도와 대부분 일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2003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유럽에 사상 최악의 폭염이 닥쳤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만 한 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최고 기온 44도를 기록했던 프랑스에서도 한 15,000명 정도가 폭염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당시 유럽 폭염 사망자의 대부분이 에어컨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독거노인,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시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 지역에서 식당에 냉동고를 차출했었는데요. 의료 인프라 또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서유럽에서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폭염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또 준비도 없었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폭염으로 인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최악의 폭염 매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심각한 폭염 발생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죠. 독일의 이제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 등의 연구진이 2018년 8월이었죠.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상승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뭐 대폭 줄인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온실 지구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류의 이제 앞으로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핫하우스, 이제 고온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상태의 지구가 된다는 뜻이죠. 이 핫하우스는 기존의 그린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정도 상승하는 상황이 그린하우스였다면 핫하우스 형태는 4도에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핫하우스로 향하는 길에 침입해버리면 인류가 탄소가스 발생을 아무리 줄이려고 애써도 지구 시스템이 변하면서 모든 노력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한 록스트림 스톡홀름 보건력 센터의 그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저자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폭염은 지구가 핫하우스로 향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고 있는 신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류가 모든 노력을 다해도 막지 못한다고 하니까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참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불볕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우리나라 폭염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작년은 뭐 거의 최악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40도를 넘었고요. 41도까지 기록을 했는데 일단 올여름은 작년 여름처럼 뭐 최악의 폭염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층의 티벳 고기압, 이 상층 고기압도 작년만큼 발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덥지 않은 여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확실히 평년보다는 무덥고 습한 여름은 될 겁니다. 불쾌지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요. 많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폭염은 무서운 재난이다. 이런 인식을 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철저히 폭염에 좀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앞으로 이 폭염은요,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특히 국가에서는 다양한 대비와 함께 사회적인 약자를 좀 배려하는 이런 정책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폭염도 법정 재난이 됐는데요. 이 말씀하신 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